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예, 단독 취재 여왕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렇게 힘차게 하고 싶어요. 주간 그러니까요. 이슈 이런 거 너무 부러워요. 네, 네,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잘하죠. 네. 서로 네. 민망한 걸로. 네. 강요 천재로. 네. 아니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박정현 전 네. 대덕구청장으로 예상 적중했어요. 아니요, 제가 적중한 것은 아니고 이미 민주당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발표를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제 충청 출신이잖아요. 근데 네. 대전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오래 했던 이제 환경운동가 출신이고, 그다음에 기초단체부터 이렇게 훈련받아서 올라온 민주당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 민주당은 호남 정서가 또 그 무시될 수가 없는 정당적 기반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청을 지명직 최고를 하면 이 호남을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했는데, 사실은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그만둔 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그 막은 거죠. 호남으로. 이계호 의원으로. 의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호남과 충청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오늘 발표할 때 전 제일 마지막 줄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재명 대표 뜻이다. 아, 예,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네. 인사다라는 것을 깨알 설명을 해놨어요, 기자들한테. 일종의 밸런스 게임이네요. 밸런스 게임일 수 있는데요. 게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어찌됐든 탕평. 우리 싸우지 말아요. 뭐 이런 어떻게든 싸울 수 없게 만들려고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노력하고 있다. 머리를 많이 쓰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숨가쁜 정치권 소식 구석구석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인요한 혁신위가 이제 혁신위원 발표를 냈습니다. 자, 인요한 위원장이 의사 신분인데 당에 꼭 필요한 쓴 약을 조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쓴 약이 나올까요? 뭐가 됐든 엄청 쓴 약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본인들 입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쓴 약이냐, 이게 제대로 된 처방이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사실 지난 강서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예방주사를 세게 놔준 거거든요. 17.15%라는 엄청난 격차의 득표 차이로 당신들 이번에 이렇게 봐봐 이렇게 했어. 근데 또 정신 못 차려? 계속 그렇게 헤매? 그러면 내년에 또 봐.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1차는 강서, 2차는 내년 총선, 3차는 그다음 대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이미 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똑바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끼리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센 쓴약인데 국민들이 보기에 쓴약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엇박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뇨한 위원장의 고민이 매우 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발표한 그 혁신위원 12명,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 빼면 12인데 네. 남녀 동수로 딱딱 6명씩 했어요. 그리고 연령도 MZ세대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 너무 이게 10대부터 40대까지 말이 되냐 이러는데, 어찌됐든 MZ세대가 6명. 그리고 박성중 의원을 제외하면 원외, 외부 인사. 네. 그래서 상당히 뭘 좀 맞추려고 그 이른바 기계적 균형론 차원에서 보자면 상당히 잘된 인사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빠져야 되는 핵심 양념이 있으니 그게 바로 비윤. 비윤 소스가 들어가야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김치가 없다. 이거 안 되잖아요. 비윤이니까 BSG가 들어갔어야 되네요. 그렇죠. MSG가 아니라 역시 배종찬 BSG가 들어갔어야 됐다. 근데 이 BSG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윤이라는 그 양념이 들어갔으면 훨씬 국민들로부터 이야 잘 됐다, 정말 맛있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많이 아쉽다. 당내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예. 뭐 당내 또 특히 이제 당내 비주류 이른바 비윤이 될 텐데 네.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시던데요. 돌려막기 인선이다. 왜냐하면 혁신위원들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는데 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아니 이뇨한 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김기현 지도부가 얼마 갈 것 같아요? 기자들은 어떻게 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배의 승선을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혹시 잘못 탔다가 나도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빠지고 뭐 여러 사람도 추천받아가서 하긴 했는데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친윤이다. 친윤 색채가 너무 강하다. 그리고 그 어제 혁신 빠진 혁신이 이런 비판도 하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당내에서 강경보수 박성중 의원 그러니까 뭐 이 미디어에 대해서도 저도 뭐 뭐지 파란색으로 분류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분이 국감에서 막 문제제기도 하고 장성에서 파란색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네.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분류를 막 임의대로 해서 사실은 상당히 논란도 있었는데 혁신 대상을 어떻게 혁신위원이라고 갖다 놓냐. 아.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는 김기현 대표 특별 보좌 역을 맡고 있는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도 김 라인 아니냐. 이런 김기현 대표 라인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네. 이런저런 사람 뭐 하태경 의원, 천하람 위원장, 그다음에 뭐 윤희숙 의원 이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하태경 의원 같은 뭐 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분은 또 뺐고 천하람 의원 제가 통화를 해봤더니 그래서 왜 안 받았냐 이런데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그랬냐라고 네.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더 얘기를 했다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나 좀 도와주세요. 순천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꼭 있어야 된다. 천하람 위원장이 와서 이런 방향에서 이런 혁신 위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한 2분간 짤막한 통화 속에 알리바이용인가? 아 이게 직접 취재를 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한 천하람 번만 위원장. 더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한 번만 조금 더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판단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꼭 당신이 와서 이 혁신위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내용은 네.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느낌은 뭐냐면 그래 우리 천하람 정도까지는 접촉했어. 라는 정도의 어떤 알리바이용으로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 진정성이 있었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도에 생각을 해서 삼고 초려를 시도했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뭐 삼고초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혁신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뭐 여성 남성 비율 그다음에 MZ 세대 간 비율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는 정당. 그다음에 대통령실로부터 분명한 당무 독립 그리고 내년 총선 앞두고 총선 공천권을 대통령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국민들이 당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뽑을 수 있는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확립하고 그런 권력의 개입의 여지를 없애게 하는 거. 네. 이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야 되는 게 핵심적인 혁신위의 내용인데 이런 거 주장할 분들은 다 빠졌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제대로 갈 거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 당내에서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포인트는 아니 다 떠나서 아니 심판하면 심판만 하고 선수하려면 선수해야지 심판도 했다가 선수도 했다가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기자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최소 3인 이상은 내년 출마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만 하더라도 지금 서대문 출마를 예상하고 있는 거 그런 아니겠습니까? 데는 보도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박성중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경진 의원은 현역 당협위원장이에요. 동대문에서. 그러니까 이분 오신환 의원도 전 마찬가지죠. 의원도 현재 당협위원장이죠. 그렇죠. 당협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최소한 내년에 출마할 사람들인데 여기서 공천에 대해서도 논의를 안 할 수가 없고 하게 될 전망이고 실제로 이제 룰 세팅과 관련해서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인데 아니 그러면 심판도 하면서 선수도 뛰겠다는 거야. 이거 안 된다. 이분들부터 불출마 선언해라 라는 요구가 당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혹시 저기 공천룰 관련해서 불출마 약속 받았습니까? 라고 인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없다. 받은 것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본인들부터 네. 어떤 거취와 관련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되겠냐. 이거 그냥
뭐 화이트워시, 그린워시처럼 이렇게 분칠만, 화장만 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당 내에서 나오고 있죠. 네. 일각에서 뭐 박성준 혁신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건 사실이 아니군요. 제가 보기에는 출마하시고 싶을걸요. 아마 그 지역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아마 당에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걸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취재 확인한 결과로는 불출마는 사실 무근인 걸로. 자, 이진복 정무수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난을 이제 난을 가지고서 이제 예방을 했는데 네. 앞으로 뭐 당무나 공천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상당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잘 못 보던 풍경이죠.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에 당선된다거나 대표에 당선된다거나 뭐 이랬을 땐 당연히 예방하는 문화가 예. 있죠. 그런데 혁신위원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사실 혁신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혁신 대상은 누구이고 어디를 어떻게 도려내서 정말 그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각성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자 이런 차원에서 당이 대체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혁신위를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한 이런 거죠. 언제든지 대통령하고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혁신위가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이런 상황이면 이거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분명한 태도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너무 사이 좋아요. 이러면 대통령실에 대고 과연 쓴소리가 가능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용산과 당 지도부에는 쓴소리를 못하고 그냥 변죽만 울리다 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따르면 인유한 위원장에게 부여된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있어라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 그 얘기가 농담도 못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영남 중진에 대한 일종의 그렇습니다. 경고였는데 또 뒤이어서 농담이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예. 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로 영남 중진 험지 출마 권고론이다. 이런 거죠. 이게 하나의 미션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의 여러 당협위원장들 정리하는 이슈. 이게 두 가지가 미션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미션이 성공적으로 잘 수행이 될 수 있을지 첫 번째 관문이고요. 두 번째 예컨대 이 미션을 잘 수행하게 된다면 그 빈자리들은 누가 채울 거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또 검사 출신이라든가 친윤 출신들이 꽂힌다라고 하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혁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혁신의 내용의 본질 속으로 다가가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겠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기대와 우려를 네. 인유한 위원장도 그렇고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혁신위를 통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대통령도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취재한 결과 뭐 혁신위에서 좀 깜짝 놀랄 만한 카드,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정책이든지 아니면은 기득권을 국민의힘에서 내려놓는 거라든지 공천과 관련해서 뭐 그럴 만한 카드가 나오는 게 지금 감지되는 게 있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지금 인유한 혁신위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을 보면서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꿀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그런 혁신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들어온 게 계란을 맞더라도 우리가 현장을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일요일 오후 5시로 예정된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 대회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 자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혁신위 위원장이니까 위원들을 좀 설득해서 다 같이 갑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인유한 위원장이 그러지 마시고 대통령님 저하고 손 붙잡고 같이 가십시다라고 제안은 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여당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썬소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쓴소리 내가 앞으로 많이 하겠다고 예, 했어요.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제안하는 게 썬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갔다 오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유이동 의원도 또
이만희 사무총장도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전부 개인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이 다 참여하는 정치 행사로 규정했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노선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 기조는. 예, 대신에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든 달래야 되고 얻어야 되니까 개인 자격으로 간다라는 어떤 타협적 태도로 나오는 건데 저는 이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서 유가족들 위로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기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네. 우리 한입뉴스에서 다뤘는데 유가족들이 만약에 정치 집회라서 꺼리는 거라면 대통령의 참석이 우리 주체로 하겠다. 그냥 다른 당들을 빼고 유가족 주체로 하겠다. 그러면 오시면 어떠냐. 전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집회 신고가 그러니까 이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2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서울광장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불허를 했어요. 서울광장 안 된다. 그러니까 시민추모대회는 해야 될 것 같고 서울광장은 서울시에서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세종대로 있잖아요. 큰 길 저 덕수궁 넘어가는 그 큰 길 거기를 네.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신고를 하면은 차 왔다 갔다 다니죠. 시끄럽죠. 또 보수 유튜버들 와서 또 사실 이태원에서도 얼마나 그런 막 확성기 틀어놓고 해가지고 유가족들이 2차 피해, 3차 피해 심지어 어머님들 졸도하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막는 차원에서 그 경찰이라든가 지자체의 행정력을 동원하려면 정당이 포함되는 행사를 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민주당, 뭐 기본소득당, 정의당 또 하나 뭐죠? 진보당 이런 4개 정당하고 공동 네. 행사를 하기로 하니까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광장 무조건 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그 사이에 2,900만 원이라는 그 사용 점유료를 이제 변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다 있었고 이 과정을 사실은 정부 당국자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정들을 다 안다면 차제의 초반에 대통령 오신다고 했으면 아예 서울광장에서 하든지 했을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이 다 협치의 과정이고 정치의 과정인데 그런 게 없다가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된 측면이 있긴 한데 이제라도 인유한 위원장이 오신다고 하니까 네. 대통령한테도 제안을 하고 아니 뭐 우리가 뭐 300리 400리 먼 길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용산에서 서울광장 가깝잖아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척의 거리입니다. 네. 자,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빨리 달려가 네. 보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유승민, 이준석 신당 현실화될까요?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저도 취재를 해보면 유승민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탈당하면서 신당 만든다고 선언한 신인규 전 부대변인 네. 이런 분들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결들이.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그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제3지대 빅텐트론 이 2012년에도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뭐 진보 민주진보 진영의 빅텐트를 쳐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분석의 틀은 있죠. 12월에 어찌됐든 유승민 전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때까지 당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한 뭐 2달여 남았다고 치고 크게 변할까요? 비윤계를 포괄을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유승민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당이 변화할까? 물론 당의 갑론을박은 있습니다. 공천 줘야 된다. 공천은 줄 수 없다. 뭐 이준석은 이용 가치가 있지만 뭐 유승민은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기조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텐데 그 큰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당의 출현은 불가피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대구에 가서 탕란 비유했었잖아요. 우리 둥지인데 내가 보수의 적자인데 여기 뻐꾸기들이 와가지고 알을 낳고 있다. 그래서 이 뻐꾸기들을 몰아내고 본인이 자신의 둥지로 가겠다. 유혈 입성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국감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사실상 양당 공이 총선 모드로 돌아갈 텐데 전쟁이다. 네. 이준석 연말에 전- 아주 뜨거운 전쟁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안 한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이나 내년 1월께는 좀 양당 간에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뭐 비례위성정당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이제 현행 선거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등을 취재해 보면 뭐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례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뭐 축소할 거냐, 그다음에 비례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이런 건데 지금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병립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만들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비례정당의 출현이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교섭단체 수준 한 20명 정도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도전에 봄직한 그런 정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사실 이런 게 뭐 큰 그림은 그려볼 수 있지만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는 매일 뉴스를 꼼꼼히 지켜보셔야 된다. 저도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편의점이 더 잘 돼서 네. 배종찬의 아이고. 시사본부도 좀 살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살찌면 안 되긴 하지만. 네. 자, 아까 민주당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아까 네. 지명직 최고위원과 또 정책위 의장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서 상당히 또 훈훈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분열하면은 민주당의 분열은 내년 총선에서 필패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까지 분열이나 갈등 없을까요? 특히 이제 궁금해지는 게 비명계가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그래도 합리적 공천 시스템이라는 민명하에 대거 공천에서 또 쫓겨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나옵니다. 그 우려를 비명계가 많이 하고 있죠. 조응천 의원이 비명계의 운명을 도마 위의 생선에 비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생선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요. 예전에 무슨 해산물 가게도 식당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때 그 공직기강 비서가 박근혜 정부 때 나온 예. 다음에 마포에서 했었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으로 갔죠. 근데 여하튼 그 비명계가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전현직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 있었는데 이거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참석자들이 전해주는 분위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그래도 사납거나 나쁜 편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뭐 그럭저럭 뭐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아니, 통합하고 단결하자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통합 단결 어떻게 대의는 다 동의하죠.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단결하고 어떻게 화합해서 어떻게 선거 결과를 이길 건데 단합은 중요한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총대를 딱 메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명계 의원들 특히 이원욱, 윤영찬 지목을 했다 그래요. 테러 수준에 가까운 공격을 당 지도부가 방치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통화하고 오늘 새벽에 문자 메시지로도 또 소통을 했는데 좋다. 단결 통합 다 좋은데 당장 의원들한테 당원들이 뭐 수박 뭐 이런 거 공격을 계속 받고 있고 당 지도부 최고위원이나 뭐 일부 초선 의원들 유튜브 나가가지고 뭐 논란의 발언들을 막 하고 아니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런 욕을 먹는 우리 입장에서는 단결이 되겠냐 화합이 되겠냐 통합이 하고 싶겠냐 인간적으로 이런 말부터 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홍영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다른 친명에 있는 또 그 전직 원내대표에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강성당원들한테 막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자 폭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면 그 말을 들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라디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체포동의안 부결 왈가불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본인한테도 문자
폭탄이 엄청나게 왔다 그러면서 그걸 보였다는 거예요. 아,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예, 홍익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원내대표가 오재명 대표가 나도 이렇게 문자 폭탄이 온다 이러면서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보여준 거예요. 잠깐만요. 이재명 대표도 문자 폭탄을 받아요? 받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통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명계는 혹시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사주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혹시 모르는 의심과 불안이 계속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됐든지 간에 공정한 경쟁 그 관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네.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명 지도부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섬세하고 아주 정치하게 반론이나 반박의 여지가 없는 공천룰을 짜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반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정치라는 것은 이런 분들도 설득해서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저 사람들 때문에 정치 못하겠어요. 그럼 정치 그만해야죠. 그런 분들도 국민들이고 그런 분들도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 안아서 뭐가 문제입니까? 설득하고 합의하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잖아요. 힘으로 굴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 어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무슨 단수공천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명계가. 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 민주당은 1년 전에 공천 룰을 정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친명도 취재하고 비명도 취재했는데 양쪽 공이 그런 것은 상상이 불허하는 영역이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세팅된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 이거는 안 바꾼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비명계 갈등이 없으려면은 우리만 공천해, 우리 그냥 공천해 달라. 이런데 맞아요, 그건 안 요구가 된다. 있었다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네. 자, 시간이 1분밖에 없는데 요거 좀 그래요? 간략하게 정리해 네네네. 주시면요. 자, 중앙일보 보도에서 비명계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 지역구 타깃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맞아요. 어떤 조사입니까?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샘플을 한 500샘플 정도를 해가지고 동네마다 돌리는데 이게 이제 주로 비명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원욱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특보를 맡았던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경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요때 여론조사 문항을 현 이재명 당대표 특보 이렇게 넣고 돌리면 진 전 이사가 더 많이 나오고 이원욱 의원이 더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은 윤영찬 의원 지역구도 비슷하다. 이제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약간 의도가 다분한 어떤 저격 여론조사 아니냐. 그리고 민심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 개입이다라고 비명계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당신들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비명계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넘어야 되는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치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조사가 여론조사 꽃이 자체 조사로 지난 18일 19일 경기도 화성을 거주 성인 남녀 511명을 조사한 내용이고 수치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단독과 취재 하면 이분이었죠. 장윤선이란요.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